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은 와이셔츠 단추를 끼고 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 정책 작업을 받는 것은 나라로부터 IR에서 받았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필터링이 함된 거예요. 미국에 비자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은 이제 프리패스지만 비자를 받은 그 사람의 신용도가 미국 대사관에서 한번 검증된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창업대학원에 들어와 학생으로서 입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한번 필터링이 됐다는 거야. 제가 교수가 됐다는 것은 그래도 최고의 검증 시스템을 자화자찬이 됐네.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인성적으로나 뭐 모든 게. 저는요 교수 되는데 다시 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군대 다시 가라는 거랑 똑같아. 한 달 반을 시달리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요. 그 독일 뭐 방식이라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뭐한 줄 알아요? 했던 말 또 물어보고 하면서 정신 상태를 체크하더라고. 독일 뭐 정신 상태 감증 한 5단계를 하는데 저는 힘들더라. 시달리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창업되고 나서 제가 말한 아까 이런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 게 다 해결이 되고 이게 뭐죠? 창직 과정이에요. 창업이 아니고 창직 과정. 이게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3년에서 5년을 생계형이 아니고 생계형은요 통닭집 하는 거예요. 비전 미션 없이.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기회형 창업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생존을 하면서 내가 그 분야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거를 미리 여기서 압축 경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드맵입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하면 됩니까? 안 되지. 혼자서 백날 해도 자기 나중에 오면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정부를 상대로 IRA가 이런 지원이나 출연 자금을 받는데 이게 시제품 개발 단계고 이게 5단계. 그 다음에 7단계에서는 시설 투자 자금을 받아 융자라고 융자 자금. 그 다음에 벤처 투자 자금 받아서 9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계에서 실무를 보면 아이디어 확산하고 수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회의를 해가 뭐 결론을 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 퀄리티의 사업 계획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던져가지고 나열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수렴하는 것은 평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를 찾아내는 걸 점수화시켜 가는 게 우리는 보완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 리더가 뭘 잘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비난을 안 하고 긍정적인 말을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하더라도 핀잔을 주면 안 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눈치를 안 보게끔. 그리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경우의 수를 최대한 도출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줘야 돼요. 그리고 수렴 단계에서는 아까 효과와 효율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의 그 확산 수렴을 보면 여러분이 설문조사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수렴을 해가 KPI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다시 이게 뭐죠?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즉 고객이 여기 설문조사 여기가 잠재 고객이 여기고 설문조사를 하든 경쟁자 분석을 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QFD, 디자인 싱킹, 페르소나 이게 뭐죠? 시장조사 방법론이 한 6개 되는데 그거에서 어떻게든 정성적인 걸 정량화시키가 포설 이걸 KPI라고 해요. KPI를 먼저 발견을 해놓고
그럼 이 KPI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보니까 처음부터 솔루션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거를 다시 전략적 툴에서 이런 전략적 효율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수단 중에 가장 높은 수단 이 중에 하나겠죠. 이거를 뭐죠? 요거와 매칭을 시키면 1대1 요거에 대해서는 요 수단으로서 해결하자. 그렇게 개발 프로세상에서 그렇게 아이디어 개발 같은 여기 개발이 서비스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제품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이게 그 7P 관점에서 KPI가 정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우리는 어떤 걸 그럼 가지고 할까? 이게 포행 관점이죠. 포행 관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시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또 확산을 하고 환경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우의 수를 내고 그 중에 어떤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뭐죠? 계속 확산됐다가 수렴됐다, 확산됐다 수렴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간데 이걸 좀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요구를 우리 function requirement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기능 요구사항, function 글자를 잘 적어야 되는데 function 요구 IREMENT 고객 요구사항 이걸 function requirement라고 하고 이거를 조금 만약 고객은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를 조금 더 정량화시키는 과정에 세분화가 이렇게 쫙 돼요. 그때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분화된 게 수치로 KPI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분화 목표를 정량화시키는 이게 KPI죠. 요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function requirement 세부사항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키면 developing parameter예요. 여기에 대해서 developing developing parameter가 뭐죠? 수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가 이게 그 변수라는 뜻이에요. 변수. 개발 변수. 솔루션 이런 뜻이에요. 개발 변수를 요거 하나에 대해서 또 아이디에이션을 이거 쫙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생각도 못하게 여기도 간섭이 있고 여기도 간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건 제외를 시키고 간섭이 없는 요걸 가지고 효율과 효과란 측면에서 내가 효율적인 건 뭐죠? 내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효과가 좋은 거.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여기 하나가 여기 표시 점수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DP112가 결국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선정이 되고. 자, 메세 프로세서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을 막 했는데 아이디에이션을 두서없이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모으고 이거를 다시 이 종류 여기는 요 세 개가 다 차 있어. 그럼 요거의 상위 주제를 도출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만은 이 전체 종류의 상위 주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주제를 이렇게 다 도출을 하고 상위 주제가 도출이 되면 그 다음에 뭐죠? 프레임이 형성이 되니까 요 사이에 뭐가 빠졌는지가 보이니까 이렇게 붙여넣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완벽해지는 거죠. 이게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에요. 현재 뭐죠? 바바라 민트의 논리의 기술 방법이 저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쓸 때도 저런 식으로 써요. 책을 쓰거나 사업 계획을 할 때 처음에 아이디에이션을 해요. 그리고 그걸 솔팅을 해요. 솔팅을 하고 그 위에 레이어를 솔팅은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거고 레이어는 아래 위에 주제, 상위 주제와 하위 구성 요소 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쫙 하면 뭐죠? A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요 위에 상위 주제들이 또 지향하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목 나옵니까? 안 나와요. 책의 제목이 나오거나 사업계획서의 주제가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상위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처음에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떻게 하냐? PPT 하나 띄워놓고요, 워드 하나 띄워놔요. 이게 버전 1이에요. 그래가지고 A-1 아니면 버전을 사업계획서 아이템명 해놓고요. 언더 아이템명 해놓고 저는 버전 1.1 뭐 이런 식으로 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버전 1.1 둘 다 버전 1.1로 하나는 PPT 하나는 HWP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림으로 그릴 건 아이디에이션을 비즈니스 모델을 그림으로 화살표로 하든 뭐든 막 그려요. 그리고 글자로는 여기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를 save as 해가지고 버전 1.2 해가지고 요걸 띄워놓고 여기 또 하나 워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여기서 요거를 워드 하나에는 이렇게 쫙 두 수업이 돼 있고 하나는 뭐죠? 카피 앤 페스트 해가면서 요렇게 솔팅을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칸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워드에 전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Save as 버전 3는 이제 Save as가 요 위에 이제 주제를 이렇게 하나씩 내고, 네 번째는 요거 전체의 상위 주제가 뭐. 그럼 사업계획서에서 내가 아이템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뭘 할 건가가 정확하게 디파인이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처음 만들 때 그림하고 글자하고 동시에 해서 버전이 처음 초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솔팅하는 거 버전 2, 세 번째는 상위 주제 만드는 버전 3, 네 번째는 전체 완성된 버전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워드하고 PPT가 버전 4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버전 4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문서 작성할 때 논리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료 조사하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주제들이 쭉 나오면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인터넷 네이버 구글 검색해요. 주로 구글 검색해가지고 거기 구글로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뭐가 나와요? 거기에 이미지 파일이 있죠. 그걸 보면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여기다가 걸어요. 그리고 글자체 같은 거 타이포이드 아니면 인포그래픽스 그런 키워드로 찾아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양식의 글자를 그림화시키는 게 타이포이드인데, 자 어떨 때는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정말로 PPT 하나를 이런 식으로 지식 전달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측 해가지고 새 슬라이드 하나 했어요. 여기다가 삽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봐요. 여기다가 창업 타이포이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 180 이런 식으로 이 글자를 그림화시키는 거야. 그림화시키고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어떤지 여기 물음표 하나 딱 해요.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딱 이러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장난을 치는 거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물음표를 한번 거꾸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PPT의 그 하나의 그 어떤 이것도 하나의 그 PPT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타이포이드라고 해요, 저런 거는. 그리고 이제 인포그래픽스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아이템을 하나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수경 재배, 아쿠아포닉스. 제가 관심이 요즘 있는 게 아쿠아포닉스 해가 했어요. 사업계획서 할 때 어떻게 이거 해요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사업계획서 만들 때 그 양식만 이런 거 좋네. 딱 보고 여기서 이미지 하나 보고 이걸 따다 쓰면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자 이거 됐어. 복사 안 되죠? 복사 안 되면 프린트 스크린에 프린트 스크린 캡처했어. 여기 보면 그림판 저는 이제 내놓거든요. 여기 그림판이 어디에 있을까요? 관리도구 보조 프로그램. 여기 이제 그 그림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컨트롤 V 해가 이게 나오네. 자 볼게요. 요 프린트 스크린이 안 되나? 해볼게요. 정 안 되면 여기 되나? 이미지 복사되네요. 그럼 여기도 이제 그림판 넣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쓸 거는 얘도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이렇게 지우고 써도 되고 뭐 아주 이런 게 이제 정밀 작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포토샵을 잘 못 써요. 배우도 다 까먹고 해가지고 포토샵 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조금 글자가 있는 거 여기 컨트롤 V 해가지고 살짝 왔다? 거지 같네.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해서. 심한 말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희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밀 작업. 뭐 여기 없어졌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쓰기도 하고 카피 앤 페스트를 붙여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아쿠아포닉스 돼 있는데 자 인포그래픽 내가 그 인포그래픽스 디자인 인포그래픽스 하면 예시가 무지 많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쓱 보고 있으면 이런 거 좋네.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지? 얘들은 보면 파네. 이 양식을 파네. 양식이 돈이 좀 저는 그래요. 이것도 돈 주고 사기 약하다. 이 카피가 패스트 해가지고 내가 흐릿하게 쓰면 조금 대충 쓸 수 있. 이런 식으로 돈 안 들이고 사업계획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고 현실적인 자금 조달 운영, 예산 문제점 극복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종이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창직을 통해서 여기서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안목도 생기고 기업가 정신도 생기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채워넣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하나 그냥 만든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버전업하는 게 사업계획서. 한마디로 너절너절한 뭐랄까 일기장 같은 느낌? 일기장인데 지웠다 적었다 지웠다 적었다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잘 적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어린이 그 공책 보면 막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적다 또 지웠다가 또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주 작품이 돼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보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하고요. 논리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항상 밑에 출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잠재시장 수익성 제시 그러니까 요거죠. 잠재시장 수익성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자금 운용 조달계 아까 이런 부분 그 다음 예상 문제점 극복 방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이 KPI를 하기 위해서 아까 디벨로핑 파라미터로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쓰면 심사자들이 보기 힘들죠. 인포그래픽의 적극 활용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과장 혹은 숫자 부풀리기 근무 외부 전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거 자료가 있고 말을 아 하고 다른데 아 하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하면 아주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현실적인 그 현실에 기초하는데 어떻게든 스토리텔링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능력이죠.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이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고문으로 들어와 있든지 사업계에서 보면 회사 속에 보면 나를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많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레퍼런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면 그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다음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이런 게 전부 제가 만든 건데 여기가 대상, what, how, 이 why라는 가치, 그리고 여기가 이익, 이쪽이 opportunity selection, needs를 중심으로, 그리고 훨씬 이런 거, 그다음 메소드, 사람, 기술, 자본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사업계획서 구조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떤 가치를 하는데 왜 이게 해야만 될까?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죠.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NABC라고 해요. NABC. 봐요? 니즈, 그죠? 니즈, 어프로치, 베니피트, 그죠? 그냥 그 NABC만 사람들을 가르쳐주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외우려고 하면 참 외워지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 필요로 하는 걸 나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그런데 이걸 제시를 하니까 수익이 나야만이 이걸 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왜 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관점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사업계획서 안에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가가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 미션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 수요 조사 결과 국내 관련 기술, 제품 서비스 동향, 경쟁사 현황, 시장 성장성, 진입 가능성, 사업 모델 수명 주기, 지속 승력, 전략. 이게 F입니다. N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아이템 소개, 그 안에 특징, 차별성, 제품 서비스 계략도 이게 뭐죠? 7P, 4P 이게 다른 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Y가 사업 아이템 사업성, 그 다음 경쟁력 파급 효과, 기대 효과,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업비 산정 내용 이런 게 사업계획서의 항목으로 사업 아이템 사업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항목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로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히 몇 억짜리 사업 계획서고 한 5천만 원짜리는 요거의 반밖에 안 돼요. 사업의 필요성과 그다음 사업 아이템 소개하시오. 그리고 이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방안은 마케팅 방안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하우는 창업 배경, 창업 인력 역량, 창업 계획 목표, 사업 운영 계획, 홍보 및 판매 전략, 창업 아이템 시제품 제작 뭐 이렇게. 그게 이제 NABC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엘리베이터 피칭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세상에 왜 이게 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수익 구조는 어떻고 기대 효과는 어떻나 그러면 60초.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60초 안에 그걸 쫙 하면 근데 그걸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아직도 생각이지가 정리가 안 됐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거 그게 뭐냐면 뭔가 인생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인생 내비게이터로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지름길을 알려주는 게 제 미션이고 그걸 위해서 저는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걸 했을 때 효과는 작은 수업 시간이 짧은 데 비해서 다양한 압축 경험을 제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드리고 이걸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강의 기법과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 이게 뭐죠? 강의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게 9블럭인데 9블럭에서의 유망 창업 컨텐츠를 한번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한 거고 이 opportunity 찾는 입장에서 빅데이터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채널 입장에서 보면 프로모션과 플레이스 관점에서 보면 프로모션 IoT가 되고요. 플레이스는 온라인이나 드론 택배가 되고 그럼 고객한테 포피 믹스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냐 보니까 어때요? 프로덕트 프라이스는 3D 프린트를 통해서 프로덕트 제공하고 프로슈머 고객이 원하는 걸 고객이 만들어서 쓰게 하고 그리고 서비스로 이런 걸 통해서 가성비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높이겠다. 여기 포피죠. 그걸 위해서 포엠을 보니까 마케팅으로는 SNS를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 메소드는 지식 제조 그 다음에 사람은 스마트 워커 많이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플랫폼 재생에너지 이거 오픈 이노베이션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비용이 해당되는 한계 비용 제로 이거는 뭐냐면 창업을 하는데 돈이 안 드는 그런 사업 환경에서 내가 고객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많이 팔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굉장한 앞으로의 트렌드죠. 이걸 꿰뚫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트렌드 강의할 때 한번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그 종류가 보면 투자 유치용이 있고요. 기술 평가용이 있고 입찰 제한용이 있어요. 투자 유치는 투자 목적이 맞도록 해야 되고 자금 회수 방안을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의 시장성과 발전성, 수익성, 경쟁적 능력 이게 뭐냐면 시장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능력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능력 그리고 수익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 유치는 그 다음 기술 평가형은 시장성, 사업 가능성을 위주로 뭐냐면 시장성과 사업 가능성을 위주로 그 다음 입찰 제한용은 뭐죠? 이걸 잘 써야 돼 이거를 자금 운용계, 상환 계획 이런 거. 그래서 사업 계획서 용도는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그 요거가 여기에 다시 한번 해당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용도별로 어떤 게 필수 항목이고 어떤 게 선택 항목인가를 표현을 또 해놨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하게 그래서 사학계에서는요 천편일률적이지가 않고 양이나 모든 게 다 다양하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예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초기 기업이 창업 실적인 미흡함으로 당연히 연간 추정치로 써요. 이런 게 테크닉이란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 계획은 소요 자금과 조달 계획 이게요. 제가 추천한 가장 프레임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여기는 소요 자금 이건 뭐죠? 투자 계획이고 이거는 조달 계획이고 여기 뭐 자기 자금, 금융 자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운영 자금과 개발 및 시설 자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고 조달하는데 이걸 좀 더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자기 자금, 타인 자금을 해가지고 조달 계획을 이렇게 쓰면 더 좋더라. 그래서 여기는 아까 지원 자금, 융자 자금, 투자 자금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쓰면 좋더라. 그래서 여기서 좀 보완을 한다면 이게 연도가 또 들어가죠. 연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케팅 계획은 이런 포피 관점에서 쓰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 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세요. 교수님처럼 잘된 샘플 공유 좀 해주시면. 예,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앞으로 할 거냐면 네. 각서 받고 다른 데는 공유 안 한다고